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요. 예. 후보를 공식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3자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3후보를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이게 소위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네. 요게 당론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당내가 몇 대 몇으로 갈렸습니까? 대략 비율로 보자면? 비율로 보면 그날 32분이 오셨는데요. 네. 후보를 포함해서 32분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의 발언을 거의 속기하다시피 기록을 했는데 몇 대 몇이다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두 자릿수가 반대했어요. 두 자릿수가 반대했고. 두 자릿수는 11명부터 31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했고, 그보다 한 두세 번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에도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립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온전히 후보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또 상당수 많아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경우가 선출된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후보의 판단이죠. 그 방법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네, 공당이 후보를 선출한 이상 네. 후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당이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원칙도 그런 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출한 민주적인 방법을 거치는 그러니까요. 후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를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너 내려와라. 만약에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려오기도 하고 오늘 내렸다가 내일 올라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지율이다. 그런다고 너 내려와라. 그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후단업에 얼마나 휘둘렸어요. 하지만 끈기 있게 지지자들이 대지저금통도 모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않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당이 후보를 뽑았는데 지지율 낮다고 날려버리면 당이 아니죠, 사실. 당이 아닌데. 그럼 1등 말고 다 모든 당의 후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시달렸잖아요. 시달렸죠. 예, 시달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그 만회할 시간이랑 여러 가지 극적 변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이 이 지지율로 끝까지 갔을 경우에 존립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좀 제 생각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당에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났지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한 표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가치와 철학을 다 내던지고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합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지더라도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국민들께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언젠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날이 온다고 믿고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끝에 행복이 와야 되는데 고난 끝에 사망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정치적 사망이 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지금. 그러게 그렇죠?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바라지 않는데 지금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이 지지율 지금은 한 5%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로 쭉 가서 결국 그 정도 수준의 득표를 하고 끝나면 과연 그 당의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이미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 중에 다시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1년 후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타이틀을 단 자신이 붙었을 때 보수 후보의 표심의 표차로 볼 땐 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시의원이지만 1년 후는 이제 백수가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며 흔들리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저 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지금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온 거잖아요. 아직 네. 그 충격에서 냉정을 되찾지 못한 상황이죠. 네, 바로 선거 국면으로 이어졌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중에 있고 또 중대 중에 일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은 문재인 집권을 막는다. 여기에 완전히 그냥 쏠려가지고 2등 후보에게 무조건 몰아주자. 묻지마 몰표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가깝죠. 예. 그러니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야, 유승민이 그래도 보수로서는 저런 보수는 미래를 맡길 만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문재인을 막아야지 이번에는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맞는 대선이 지적이고요. 끝나고 나면 그럼 누가 보수의 미래가 되고 누가 보수의 이제 적자가 돼야 되겠냐고 판단하실 때는 홍준표를 택할 가능성보다는 우리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기대하는 거죠. 예. 아니,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네. 그게 완전히 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또 이게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정말 1년이나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년 만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꼴찌 지지율에서 대통령이 되시든 그런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하고 더 남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태도가 진보 진영에서 진보 정당, 뭐 정의당이든 진보 정당이 수십 년째 걸어온 길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이 그 길을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마이너로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보수가 전멸하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괜히 강조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바른정당의 포지션인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인 네. 거죠. 어쨌든 바른정당이 대선 후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가 앞으로 보수의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바른정당이 살아남지 못하면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진보 진영 내에서의 표심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한테 표를 줘야 해. 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보수층 내에도 그런 층이 그렇게 있는가? 바른정당한테 표를 주긴 줘야 하는데 그거 분석을 해보셨는지? 많죠. 근데 많다? 지금 보세요. 네. 일단 민주당의 경우와 자유한국당의 경우가 다른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완전 쓰러뜨린 아니 정말 탄핵을 가져온 세력이고 문제는 탄핵만 일으킨 게 아니라 사과 한마디 없고 불복하고 책임지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력인 거는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유승민 후보는 완주의 의지가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어때요?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그 많은 30명 이상이 이런 의견을 막 내면 30명 이상이 그 의견을 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네. 10명만 낸 거라니까요. 근데 그 10몇 명 중에서도 또 거의 반 정도는 네. 후보의 결단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30명 중에 절반의 절반. 정도가 이런 정도로 막 본인을 흔들면 이미 선거도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투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흔들면 후보 입장에서 정말 괴롭잖아요. 진짜. 제일 힘들 때죠. 가장 사실 좀 힘들 때는. 마음이 짠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가 토론인데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온 국민이 보는 토론인데 다른 후보들을 보면 거대 정당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 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잖아요. 완전 네. 수십 명의 가정교사를 모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뭐 리허설도 하고 쪽지도 만들어주고 야단인데 우리 후보는 그 전날 거의 6시간 장장 토론한다고 이제 앉아 있었죠. 새벽까지 붙잡혀 있었잖아요. 거의 한 2-3시간 쪽잠 자고 또 새벽부터 온 유세에 나가서 네. 악수하고 다니고 그리고 완전히 또 쫓아와서 거의 눈도 보니까 못 뜨더라고요. 토론 그러니까요. 시간에 보니까 눈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런 상태로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짠하시고요.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짠함이 잘 드러나게 하는 것도 지금 이 마당에서는 선거 전략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유승민 후보는 토론에 들어가면 또 팔팔하기 때문에 아, 또 좀 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싫어해요. 본인이 꿋꿋한 것처럼.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것도 싫어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 길을 갈 테야. 예. 예. 안 힘든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그게 또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쓰러져요. 보통 한 방에. 아, 참
짠하긴 짠합니다.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치적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국회의원이 30명이 넘는 공당의 대선 후보로 정당하게 경쟁을 통해서 선출됐고 후보 자신도 보수 후보로는 상당히 실력이 있고 토론도 그렇고 콘텐츠도 있는데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이 후보를 이렇게까지 흔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긴 있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각 의원들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답답한 마음에 그러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길을 올 때 처음부터 쉬운 길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거든요. 이 길이 어떻게 쉬운 길이겠어요. 개혁이라는 게 정말 사실 차라리 혁명보다 더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겠다고 왔는데 우리가 조금만 알겠습니다. 더 참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네. 유승민 후보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뉴스 공장에 안 나오실까, 끝까지. 왜 안 나오시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지지율 2% 정도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노출로. 인터뷰할 시간이 안 잡혀 거의 요새 지방을 돌아다녀가지고요. 네. 사실 인터뷰 리스트가 이제 드디어 2장 반을 넘어서 오늘 3장 반이 됐어요. 좀 인터뷰 리스트가. 제발 해달라고 요청하는 예, 쪽. 예. 그 3장 반을 못하고 있다. 아니 예. 이제 점점 리스트가 늘어나가지고 제가 아주 그냥 도망 다녀야 돼요 언론들로부터. 자, 그러면 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 뭔 가능성이요? 3자 단일화의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어제 솔직한 이야기. 아니 내부적으로 솔직한 얘기 이제 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기에 이제 완전히 열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단일화가 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이 있으셔서 생각이 워낙 다르니까 실제로 믿는 분들이 있구나. 뭐 그렇게 믿으시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럼 실제로 될 거라고 믿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막 열심히 쫓아다니시는 분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이 저랑 다르다고 해서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불가라고 봐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불가라고 보십니까? 아니 어제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 딱 잘라서 절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는 하자고 했는데 안 한다고 그랬다고. 그다음에 이런 저기 식으로 누구죠? 대체했죠. 안철수 후보. 네. 안철수 후보도 아주 딱 자르던데요. 국민의당에서는 처음부터 네, 계속 딱 자르고 자르고 있고. 그리고 또 박지원 소위 상황님께서 그래서 거기는 그분의 말씀이 곧 그 법 아니에요? 틈틈이 디스를 하시고 있고. 어쨌든. 근데 그분께서 계속 끊임없이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안 한다고 하셨죠. 예, 틈만 있으면 안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정치라는 게 안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정치는 생물이라 이렇게 아니, 한두 번 안 한다고 하셔야지 매일 안 한다고 그렇긴 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적인 입장만 봐도 저도 다른 거 떠나서 각 후보가 직접 말하는 워딩을 들어봐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안 하겠다는데 근데 된다고 믿는 분들은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데 들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권은 보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보의 종류가 첩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해가지고 그게 극에서 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또 정보를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해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궁금해요. 하여튼 모 당의 A 의원 굉장히 중진이죠. 거의 뭐 결정권을 갖고 있는 모 당의 A는 여기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당입니까? 아니면 국 당입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분이 네. 뭐 예를 들면 지읒 당인가요? 무슨 일단 말부터 들어보죠. 무슨 자리를 준다고 뭐 요청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슨 자리를 준다는 게 근데 이제 무슨 좋은 자리죠. 아니 그러니까 당직을 주는 거죠. 국민의 그 바른 정당에 있는 그 의원분에게 네. 우리 당에 오면 굉장히 좋은 자리를 줄 테니까. 그냥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은 거예요. 물론 그런 걸 전제하고 나서요. 네, 전에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희망과 그 당에서 가능성을- 나와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네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와가지고 좋은 보직 혹은 중요한 자리 가져가고 빨리 돌아와라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3자 단일화 이슈를 던지는 것은 본인도 돌아가고 그리고 후보들도 합치고 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합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저쪽 당 안에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 쪽에서 바른정당 내에도 사실은 합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아니 거꾸로.
아, 거꾸로. 저쪽 당 안에도 우리랑 합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바른정당 내에도 자유한국당 쪽에서 합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뜻을 잘 모아서 이렇게 잘하면 성사가 될 수 있다. 승차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자유한국당 쪽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분들의 이제 발상이네요. 양쪽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쪽에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국민의당 쪽과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의당 쪽 의원님들하고 일부 가까운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네, 그래서 이 생각을 다 묶어서 삼자라고 퉁친 거군요. 네, 왜냐하면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이게 끈을 갖고 계속 거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고, 뭐 한 분은 제가 확실히 알고 한 분은 이름만 들었고, 네. 나머지 이쪽은 또 국민의당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니 네. 이걸 삼자로 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삼자가 나온 거군요. 결론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죠. 삼자 원샷은 시간이 1년 남아도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떻게 서로 다른 기반을 가진 정당이 하나로 합칩니까? 더군다나 후보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후보 둘이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건 불가능하죠. 이 시간 내에. 근데 이제 이게 결론이라는 게 한 30명쯤 되는 사람이 상당히 다른 갈래의 생각을 막 갖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다 모두가 오케이 할 수 있는 결론을 내다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엉뚱하게도. 사실은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를 원하는 분들과 혹은 뭐 후보 연대를 원하는 분들과 국민의당과 원하는 분들이 안에 섞여 있는데 그걸 따로따로 말하기 그러니 합쳐가지고 삼자 원샷이라고 표현이 돼버렸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개연성이 높네요. 실제 처음부터 삼자 원샷 단일화로 누군가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이제 명분은 그런 거죠. 문재인 후보의 집권을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이제 일종의 공감대가 있는 거죠. 네. 그 공감대 하에서는 삼자 단일화를 해야 이기지 삼자 단일화를 안 하면 못 이기는 거니까 여기서 어느 쪽과 둘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결국 문재인 후보를 못 이긴다. 그러면 못 이기는 단일화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야기가 이게 뭐랄까요. 이기기 위한 단일화를 해야지 이기지 못하는 단일화는 무망한 거 아니냐. 명분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왜 삼자 단일화까지 갔냐. 삼자 단일화까지 갔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이 현실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논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가죠. 배가 산으로 간 면이 있군요. 배가 산으로 갔다기보다는. 아니 저는 듣자마자 삼자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 후보 한 사람 자기 당의 후보 한 사람도 사퇴시킬 수 없는데 다른 당의 후보 두 사람을 어떻게 사퇴시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은 사퇴해야 되는데. 이제 반문 공감대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강력할 수 있는데 그게 후보 한 사람도 사퇴시키진 못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방법론이나 이미 이야기된 것이 물밑에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적어도 물밑으로 또 얘기 이제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 사이에 유승민 후보는 참 뭐랄까요. 야속하겠네요. 서운하시겠죠.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럼 그러지 오로지 않겠어요? 유승민 편으로 똘똘 뭉친 분들은 몇 분입니까? 이제 그 단일화를 반대한 사람 중에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일화를 반대했다고 해서 다 유승민 그것도 아니군요.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잡하네요. 예. 집안 사정이. 저도 사실은 이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인데도 단일화를 막 세게 반대하는 분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분은 나는 유승민 후보를 특별히 선호하진 않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이런 부류네요 또. 예, 이제 뭐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 캠프에도 속한 적도 없었고 유승민 후보하고 이렇게 접점이 없었던 분이거든요. 칭찬한 적도 없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갑자기. 분인데 얘기는 뭐냐면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 그렇지. 예. 그리고 우리가 탈당할 때 나온 거랑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합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분이야말로 원칙주의잖아요. 네,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은. 누구예요? 아니 그건 누구에게도 K 중진이라고 뭐 예를 들면 K 중진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K 중진이 거기 김 씨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요. 권 씨도 있고 강 씨도 있고. 아니 그거는 욕먹을 일이 아니니까 알려주시면 저희가 네. 다음에 그분을 바라볼 때. 또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또 단일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뭐라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속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 이게 옳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국민들이 언젠가 우리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날이 온다고 믿고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데 그 고난 끝에 행복이 와야 되는데 고난 끝에 사망이 오지 않을까. 에이, 이게 정치적 사망이 오지 않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지금. 그러게 그렇죠?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바라지 않는데 지금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이 지지율 지금은 한 5%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지지율로 쭉 가서 결국 그 정도 수준의 득표를 하고 끝나면 과연 그 당의 하부 구조에 해당되는 뭐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 이미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 중에 다시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1년 후가 바로 선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후보와 바른정당의 타이틀을 단 자신이 붙었을 때 보수 후보의 표심의 표차를 볼 땐 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시의원이지만 1년 후는 이제 백수가 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걱정들을 하며 흔들리니까. 근데 그분들하고 저 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지금은 이제 탄핵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 온 거잖아요. 아직 네. 그 충격에서 냉정을 되찾지 못한 상황이죠. 네, 바로 선거 국면으로 이어졌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문재인 집권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 중에 있고 또 중대 중에 일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 문재인 집권을 막는다. 여기에 완전히 그냥 쏠려가지고 2등 후보에게 무조건 몰아주자. 묻지마 몰표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가깝죠. 예. 그러니 지금 유승민 후보에게 야 유승민이 그래도 보수로서는 저런 보수는 미래를 맡길 만해라고 생각하는 이 후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기도 하고 원칙도 그런 게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선출한 민주적인 방법을 거치는 그러니까요. 후보잖아요. 네. 근데 그런 후보를 지지율이 조금 낮다고 너 내려와라. 만약에 지지율이라는 거는 어제 올랐다가 오늘 내려오기도 하고 오늘 내렸다가 내일 올라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지율이다. 그런다고 너 내려와라. 그런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후단업에 얼마나 휘둘렸어요. 하지만 끈기 있게 지지자들이 대지저금통도 모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않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네. 저도 100% 동의하고 당이 후보를 뽑았는데 지지율 낮다고 날려버리면 당이 아니죠 사실. 당이 아닌데. 그럼 1등 말고 다 모든 당의 후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후보 그건 맞는 말씀이고 논리적으로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노무현 후보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시달렸잖아요. 시달렸죠. 예, 시달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그 만회할 시간이랑 뭐 여러 가지 극적 변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른정당이 이 지지율로 끝까지 갔을 경우에 존립 가능하겠느냐 이런 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요, 저는 네. 이제 그분들하고 좀 이제 생각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물론 뭐 당에서 결론을 그렇게 냈는데 제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났지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 한 표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가치와 철학을 다 내던지고 뭐 우리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합한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맞는 지더라도 말씀이에요. 네.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분들조차도 문재인을 막아야지 이번에는 여기에 쏠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맞는 대선이 시각이고요. 끝나고 나면 그럼 누가 보수의 미래가 되고 누가 보수의 이제 적자가 돼야 되겠냐고 판단하실 때는 홍준표를 택할 가능성보다는 우리를 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기대하는 거죠. 네. 아니,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네. 그게 완전히 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또 이게 재편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정말 1년이나 남았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1년 만에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꼴찌 지지율에서 대통령이 되시든 그런 변화와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태도가 진보 진영에서 진보 정당 뭐 정의당이든 진보 정당이 수십 년째 걸어온 길이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바른정당이 그 길을 앞으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마이너로서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이기도. 보수가 전멸하기를 은근히 바라시면서 괜히 강조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저는 바른정당의 포지션인 정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고 만약에 그 현실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 이 걱정인 네. 거죠. 어쨌든 바른정당이
대선 후에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느냐가 앞으로 보수의 생존의 갈림길입니다. 바른정당이 살아남지 못하면 보수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진보 진영 내에서의 표심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의당한테 표를 줘야 해. 라고 하는 유권자층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수 우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으니까요. 예. 후보를 사퇴해라라는 공식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3자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3후보를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이게 소위 이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인 거죠. 네. 네. 원샷으로 단일화하자. 네. 요게 뭐 당론이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 당내가 몇 대 몇으로 갈렸습니까? 대략 비율로 보자면? 비율로 보면 그날 32분이 오셨는데요. 후보를 포함해서 32분이 모두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거의 발언을 거의 속기하다시피 기록을 했는데 뭐 몇 대 몇이다 이걸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두 자릿수가 반대했어요. 두 자릿수가 반대했다. 반대했고. 두 자릿수는 11명부터 31명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반대했고, 그보다 한 두세 번 많은 분들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안에도 또 갈려요. 어떻게 갈립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생각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온전히 후보가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또 상당수 많아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경우가 선출된 후보가 결단을 내리고 후보의 판단이죠. 그 방법 위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방법이기도 하고 원칙이기도 하고. 네, 공당이 후보를 선출한 이상 네. 후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당구층 내에도 그런 층이 그렇게 있는가. 바른정당한테 표를 주긴 줘야 하는데 그거 분석을 해보셨는지. 많죠. 근데 많다? 지금 보세요. 네. 일단 민주당의 경우와 자유한국당의 경우가 다른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완전 쓰러뜨린 아니 정말 탄핵을 가져온 세력이고 문제는 탄핵만 일으킨 게 아니라 사과 한마디 없고 불복하고 책임지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세력인 거는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간 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유승민 후보는 완주의 의지가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어때요? 흔들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그 많은 30명 이상이 이런 의견을 막 내면 30명 이상이 그 의견을 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네. 열 몇 명만 낸 거라니까요. 근데 그 열 몇 명 중에서도 또 거의 반 정도는 네. 후보의 결단에 온전히 따르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30명 중에 절반의 절반 정도가 이런 정도로 막 본인을 흔들면 이미 선거도 며칠 남지도 않았거든요. 이제 투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흔들면 후보 입장에서 정말 괴롭잖아요. 진짜. 제일 힘들 때죠. 가장 힘들 때죠. 마음이 짠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어제가 토론인데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온 국민이 보는 토론인데 다른 후보들을 보면 거대 정당의 서포트를 받는 것도 물론이고 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도와주잖아요. 완전 네. 수십 명의 가정교사를 모시고 계시는 거죠. 거기다가 뭐 리허설도 하고 쪽지도 만들어주고 야단인데 우리 후보는 그 전날 거의 6시간 장장 토론한다고 이제 앉아 있었죠. 새벽까지